네, 청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유튜브 연장방송 개편 예고를 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청기누설은 200회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 뒤에는 내리겠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름다운 독도님이 청기누설 이제 2번 남았나요?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이 197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나면 앞으로 3번 더 해야 됩니다. 8월 넷째 주가 청기누설 마지막 방송을 하는 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금님 귀에 캔디님은 청기누설 계속하면 안 될까요? 라는 이런 요구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들어주셨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먼저 감사를 좀 드리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약간 좀 힘이 빠진 것 같고, 저도 좀 약간 루즈해진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기력을 충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요인이 좀 가장 크고요. 거기다가 또 저희가 본방에서 JB타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JB타임스의 접근법과 청기누설의 접근법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JB타임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일단 청기누설을 내리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촌철님들의 양해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197회째 청기누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노래방 속의 윤석열 대통령,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요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그러니까 7월 3일에 새로 임명된 차관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게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 우리 촌철님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건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건 부패한 카르텔이다.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후로 카르텔이 줄줄이 나열이 됐었죠. 예를 들어서 사교육 카르텔 언급했었고, 보조금 카르텔 이야기했었고, R&D 카르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건설 카르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카르텔 타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카르텔 타령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 속 윤석열,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요. 자, 한번 노래방으로 가봅시다. 좌중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부를 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고 나면 점수가 매겨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뭘 선택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의지할 건 딱 하나죠. 이른바 18번. 18번을 꺼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카르텔 척결이 18번이다. 이게 제 진단인데요. 왜 이렇게 진단을 하는지 한번 단어를 한번 바꿔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폐라는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2개의 좋은 감정이 발동이 됩니다. 첫 번째, 익숙함에서 오는 자신감이 발동이 됩니다. 내가 수사를 해봐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 승리 경험에서 오는 환희가 발동이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게 바로 적폐 수사 덕분이다. 나는 여기서 내 존재감을 만방에 각인을 시켰고, 그래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건 내 거. 요런 정서가 작동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적폐 수사가 나이 18번이었다면 카르텔 척결도 나이 18번이 된다. 요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덤도 있을 겁니다. 카르텔은 뭡니까? 구조입니다. 그리고 카르텔이 구조가 되는 데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갖고 있는 카르텔을 척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과거를 소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거에 뭐가 있다고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카르텔 척결은 척결된 그 자리에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축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뭘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으로 간주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카르텔은 일석이조의 꽃놀이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노래방으로 돌아가 봅시다. 점수가 높지 않아서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적폐 수사할 때에 비하면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노래방 점수를 매기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래방 점수는 음정과 박자만 맞으면 높게 나옵니다. 여기서 감성은 그렇게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되질 않습니다. 노래방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는. 하지만 정치 점수는 다르죠. 무엇보다 감성이 중요한 겁니다. 국민적 정서와의 부합 정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 지점에서 바로 카르텔과 적폐가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적폐 청산은 촛불의 명령이었습니다. 반면에 카르텔 척결은 자의적인 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보기에 적폐 청산은 당근이었습니다. 반면에 카르텔 척결 이거를 대하는 국민들의 정서는 뜨악한 겁니다. 왜 저래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적폐 청산은 당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를 본 겁니다. 하지만 카르텔 척결은 도대체 왜 저걸 꺼낼까? 의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폐 청산과는 달리 카르텔 척결은 확장성이 아주 높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아주 힙한 그런 신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카르텔 척결과 적폐 청산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까지 마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권 카르텔에 대한 원초적인 부정적 감성, 여기에 그 부정적인 카르텔을 척결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 감성이 기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지 라고 하는 정서가 발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카르텔 척결은 전 국민의 어떤 지지와 성원까지는 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지지와 성원을 끌어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국정 전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최소한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적폐 수사 성과를 보고 대통령으로 지지했던 그 지지층들에 대한 다지기용으로는 유용한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높은 신상품은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충성도 높은 고객을 청중 삼아서 부르는 옛 노래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는 나온다. 정치 노래방에서 기본 점수는 나온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면요. 이게 하나의 복선일 가능성도 지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선이란 게 무슨 복선이냐면 바로 총선용 복선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했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 내년을 얘기하겠습니까? 총선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승리한다면이라는 가정 내지 전제를 깔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일반적인 총선 구도는 정권 심판 대 정권 안정입니다. 근데 이 구도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해야 본전이에요. 이걸로는 필승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권 심판론 대 정권 안정론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자신의 어떤 국정수행 지지도가 30% 초중반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서 정권 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 방향과 국정 철학에 대한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바탕에 깔고 이야기할 때 먹혀 들어가는 게 정권 안정론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 가지고는 정권 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 심판론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대 정권 안정론으로 가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승부수는 그래서 총선 구도를 다르게 짜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구도가 뭐겠습니까?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카르텔 척결은 바로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구도를 짜기 위한 예비용 밑자락 깔기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끊임없이 뭘 소환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동반 책임론을 여기에 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르텔에서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를 찍고 그것이 민주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확보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당 심판론을 작동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야당 심판을 이유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구악 척결이 되는 겁니다. 구악 척결.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은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서는 근본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야당 심판이다. 야당 심판을 통해서 구악을 척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호제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카르텔 타량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밑자락 깔고 있는 예비 작업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노래방 속 윤석열 대통령의 18번 열창은 결국은 총선용 구호 제창을 위한 목풀기 차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카르텔 타령을 하느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어느 하나의 단어에 꽂히면 무한 재생한다. 이 점을 지적을 했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고 나타난 현상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유를 외치다가 이제는 끊임없이 카르텔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꽂혔다, 버릇이다 이런 식으로만 피상적으로 현상적으로 분석할 성질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오늘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 그래서 청기누설 분석은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MC 장원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뭐 휴가 갔는지 잘렸는지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도 저희와 좀 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까지 화요일 날 진행하다가 이번 주부터 목요일로 요일이 좀 변경이 됐는데 서로 약간의 소통이 좀 잘 되지 않으면서 요일 착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연락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기누설이 200회까지 진행이 되고 막을 내리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뭐 300회까지 가자 엠네지아님 이렇게 좀 당부도 하셨는데 천둥소리님은 이거 외압이냐? 뭐 이런 또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외압이 들어온다고 네 하고 구겨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고요. 외압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반성의 결과물이 될 수는 있겠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가졌던 청기누설을 통해서 이거를 이야기하자라고 했던 그 의지와 의욕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마모된 데 따른 반성. 그래서 다시 원기 충전을 하고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이런 차원일 수는 있지만 외압의 결과물은 절대 아니라는 걸 이걸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세상이 흉흉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비록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청기누설에서 못하는 내용은 본방 JB타임즈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청기누설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